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급 부상 중인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를 구성하는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외국인들이 나는 한국어로 들으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감정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더빙보다 자막 보는 것을 선호해. 그리고 한국어를 배울 거야. 라고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한국어가 되기까지 외국인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글은 창제 이후 지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글자가 몇 개 더 있었으며 가장 큰 차이로는 띄어쓰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빠가 회사 줬어랑 아빠가 회사 줬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말을 들었을 때는 맛있겠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두 번째 말에 대한 대답에는 부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이처럼 한국어에서 띄어쓰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약 150년 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에 띄어쓰기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다름 아닌 외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877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어 교재에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했고 이후 우리말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33년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서 띄어쓰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어는 일본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한자나 일본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간혹 있는 이유가 시기 때문이죠. 또 존 로스 선교사 말고도 한글을 사랑했던 외국인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그는 바로 홍어 헐버트 박사입니다. 그는 한국과 한글을 너무나 사랑했고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썼으며 한글보다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띄어쓰기와 관련해 곤란을 겪거나 큰 웃음을 자아낸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띄어쓰기의 부재로 인해 전달하려는 뜻과 약간 혹은 크게 달라 보이는 간판들이나 문구들이 꽤 많이 있죠. 해당 간판 사진들에 외국인들이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이슈가 된 사진인데 친남매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동생이 차를 빌려달라고 말하자 오빠가 어디 갔더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동생이 방에 있더라고 보내는데요. 오빠는 당황하며 어디 갔더라고 다시 보내면서 귀여운 척 이라며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띄어쓰기의 여부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한 외국인이 올린 글의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띄어쓰기 때문에 미치겠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희는 띄어쓰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니? 얼마 전에는 한국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나는 친구랑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약간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음식을 먹거나 무언가를 사고 난 뒤에 발생한 쓰레기를 항상 내 쓰레기통이나 내 책상 위에 올려두는 등 내가 버리게 만들어. 그런데 어제는 방을 나서려는데 또 쓰레기를 내 책상 위에 뒀더라고. 그래서 그에게 문자로 너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쓰레기 네가 버려라고 보냈어. 그리고 1시간 뒤에 그에게 문자가 왔어. 나 지금 외출해야 되는데 너가 버려주면 안 될까? 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니라고 보냈고 몇 번 더 같은 종류의 대화가 오고 갔다. 그래서 나는 아니가 버리라고 라고 말했더니 고맙다고 말하더라고. 쓰레기 버리라는데 왜 고맙다고 한 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저녁에 방에 들어가니 쓰레기가 그대로 있더라.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왜 버리지 않았냐고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의 말에 의하면 내가 그냥 가라고 했다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약간의 오해가 있던 거였어. 나는 분명 아니가 버리라고 라고 말했는데 그는 아니가 버리라고 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지만 그의 논리대로라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 내가 또 버렸어. 나는 이 빌어먹을 띄어쓰기를 잘하는 방법이 궁금해.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국인이 약간 억지를 부린 것 같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완전히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이 잘해야겠죠. 그럼 해당 글과 한국에서 찍힌 여러 사진들에 대한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아서 메시지를 이해했어. 나는 귀여운 척하는 그녀보다 그녀의 반응에 욕을 해버린 오빠가 걱정이야.
아마 그는 차를 빌려주지 않겠다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엄마에게 말해서 결국 빌렸을 거야. 내 동생은 항상 엄마 찬스를 쓰거든. 글쎄, 아마 귀여운 척한 것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놀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차를 빌려줬을 거야. 그것이 남매거든. 무슨 헛소리야. 동생에게는 언제나 진심인 게 친오빠라고. 나도 띄어쓰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던 적이 있어.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가 오후 2시쯤에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후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 그러자 어떠한 이유로 싸웠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그녀를 위로해줬는데 그녀보다 먼저 퇴근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니 어제와 똑같은 옷과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밤새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안 울었다며 화를 내더라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밤을 새운 거냐고 물어본 건데 오해가 생겼어.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 띄어쓰기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프란시스 베이컨을 하나이가 왜 프랑스는 베이컨이냐고 묻는 것. 띄어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모든 나라에서 발생해. 띄어쓰기가 없는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우수한 글자일 거야. 놀랍게도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래. 하지만 중국어가 우수하냐고 내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 중국인조차 모든 글자를 알지 못해. 띄어쓰기가 어렵긴 하지만 없는 언어가 우수하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네. 이것은 한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이야.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동의해. 한국인들에게는 장난칠 수 있는 약간의 빌미만 줘도 마치 상처 입은 사슴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든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절대 빈틈을 보이지 않아. 내 한국인 룸메이트는 굉장히 청결해서 오히려 내 쓰레기를 버려줘서 너무 좋은데 같은 한국인이라도 차이가 있구나. 보통은 청결한 편인 것 같아. 내가 본 가장 청결한 사람은 한국인이지만 내가 본 가장 더러운 사람도 한국인이야. 새싹이 돋아나는 해바라기를 보며 욕을 하는 사람을 보는 해바라기는 굉장히 슬플 거야. 이제 막 자라는데 라니. 해바라기는 잘못이 없다고. 안양시 장애인 요양원. 의도대로라면 안양시 장애인 요양원이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재미있게 읽기 위해 안양시 장애인 요양원이라고 말한다. 만약 한국어에 띄어쓰기가 없었다면 지구에서 가장 좋은 글자로 가장 이상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녀는 오빠에게 부탁하기 위해 귀여운 척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 같네. 적어도 내가 아는 남매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거든. 방해입도에서부터 필요에 의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이는 더 나빠지겠지. 그녀의 오빠 표정은 내 동생이 남자친구와 전화할 때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톤으로 통화하는 것을 바라보는 내 표정과 동일할 거라 확신해. 그를 말리지 않으면 집에서 만났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